힘든 일이 있었지만 힘든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글쓰니 이진희, 출판사 부크크, 낭독자 명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야 하는 길 위에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지금에 감사하다. 모순처럼 들릴 테지만 이것은 진정 감사할 일이다. 크게 아프지 않은 내 몸에 감사하고, 나를 찾는 일터에 감사하고, 짧지만 그럼에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려는 이 마음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눈앞에 놓인 문제나 상황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훈련으로 더욱 단단히 빚어질 나를 기대함에 더없이 감사하다. 긍정에도 노력이 필요해. 긍정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매일 노력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안 좋은 상황이 와도 티를 내지 않는 것뿐이다. 눈앞의 상황이 어두워져 부정이 고개를 내밀 때마다 얼른 긍정을 소환한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입 밖으로 낸 서러움으로 고통이 가중될 뿐이다. 그러니 긍정을 꺼내는 게 심신에 이롭다. 무엇보다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미래가 만들어짐을 믿기에 긍정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나는 긍정을 노력한다. 당신의 오늘을 칭찬합니다. 어둑한 계단 위로 무지개가 필 때 문득 한 개의 생각이 스친다. 눈앞에 핀 무지개처럼 어쩌면 막막해 보이는 현실 위에 기적이 떠 있는지 몰라.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대지 말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시간에 퇴근해 같은 시간에 잠들어도 나는 괜찮다. 누군가 간절히 바라는 오늘을 맞이했음에, 그 하루를 오롯이 살아냈음에 감사하다.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신의 오늘도 참 잘했다. 이 나라에 태어난 이유. 내가 어쩌다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야. 우리나라에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났어. 이지성,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중. 몇 년 후면 부록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읽어도 내 가슴 뛰게 하는. 언니가 자신 있게 말할게. 때로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 네가 변해야만 할 때가 있어. 네 앞에 놓인 문제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지? 하루빨리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상황을 바꿔달란 기도보다 그 안에서 네가 변화되길 구해봐. 그럼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 정말이야. 이 언니가 겪어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응원할게. 넌 잘할 수 있어.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오늘도 승리할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해요. 감기가 깨끗이 나아 건강을 되찾아 감사해요. 내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줘서 감사해요.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실로 그렇게 된다고 믿어보라. 무엇이든 원하고 바라는 것을 상상하고 오롯이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뱉어라. 그것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단코 부정적인 말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 흘러갈 테니까. 나를 향한 글귀. 가끔 공공 화장실 문 안쪽에 붙어 있는 글귀를 접할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최근에는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발췌한 글귀를 보고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다. 기막히게도 요즘의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다. 헤어지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마음속 집착 없이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길을 걸어가다 문득 들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적이 오지 않는 이유. 썩은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매사에 부정인 사람에게 기적이 찾아올 리 없잖아. 기적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진 않아. 매일 영화 한 편을 찍는다. 오늘도 이어폰을 낀다. 작은 두 알맹이가 귓가에 닿는 순간 내 인생의 BGM이 시작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영화 속 주인공이다. 평범한 카페는 하나뿐인 촬영지가 되고 나를 스치는 낯선 이들은 보조 출연자가 된다. 매일 걷는 거리, 늘 보는 나무, 그저 그런 어느 날에도 음악이 더딥혀지는 순간 한 편의 영화가 되어 오랜 시간 기억에 머문다. 참 다행이다. 언제 마음이 외롭고 어느 때 눈물이 고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바로 코앞에 일어날 일조차 너와 나 모두가 모르니 차라리 다행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어떠한 것도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더욱 흥미진진하구나. 몰라서 참 다행이다. 결국은 나를 위한 일.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날 모든 일.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고 나를 위한 일이며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난 일을 후회하지도 지금을 두려워하지도 나중을 염려하지도 말자. 어떤 결과든 내게 유익이 됨을 믿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 나는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결과를 끌어낸다 라고 믿는다. 도중에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 승리한 게임임을 알기에. 내 길을 가려면 달라야 한다. 퇴근 후 밤 9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는 게 있다. 성경 한 장 읽기, 책 읽기, 글쓰기, 생각 정리하기다. 물론 피곤하다.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다. 그러나 신이 내게 주신 24시간을 후회 없이 사용하고 싶다. 진짜 내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달라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시원한 물을 맛볼 것이다. 달지 않아도 괜찮다. 좀 쓰면 어떠하랴. 좀 짜면 어떠하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걸어온 길일 테니 이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낀다. 오늘도 선한 상상으로 긍정을 장착함에 감사하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열정만 가득한 노력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는 달리기에 약하다. 어릴 적 매년 열리는 운동회에서 달리기 꼴등은 늘 내 몫이었다. 손목에 도장을 받아보는 게 어린 나의 소원이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1등을 바랐지만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운동회에 참석할 이유는 사라졌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더 큰 대회가 열렸다. 심지어 매일 열리고 있으며 불참할 수도 없다. 더 눕고 싶고 더 쉬고 싶어도 오늘 일을 미룰 수 없는 까닭은 내일은 뛰어야 하니까. 뛰는 건 내 약점이니까. 예전엔 달리기를 잘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걷는 게 더 좋다. 달리기에 약해서 참 다행이다. 견고한 모래성. 책상에 기대어 있는 전등 아래로 고요한 희망이 내려앉는다. 나는 이 빛을 재료 삼아 글 하나를 담아낸다. 모래알처럼 작은 간절함이 모여 선택과 집중이란 모래성을 쌓는 이 시간.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을 내 길의 견고한 모래성을 오늘도 무던히 쌓는다. 작은 나부김에도 힘없이 흔들릴 나를 따스하지만 강하게 붙잡아 주어 고맙다. 꿈 가지고 장난치지 마요. 꿈을 향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비난하거나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할 테지만 지금이 아닌 더 나은 내일을 응원했으면 싶다. 아니, 응원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마음의 화살이나 쏘지 말기를. 결국에는 그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하늘은 당신이 한 일을 전부 알고 있으니까. 터널의 약속. 반드시 끝을 드러내는 곳, 반드시 빛을 보여주는 곳, 반드시 꿈을 이뤄내는 곳.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고 마냥 슬퍼할 일이 아님은 결국 희망의 별을 만나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학창시절 성적이 부진해도 명확한 꿈이 있었다. 등 뒤에 숨어 나를 비웃어도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 그리고 움직였다. 한 발씩 내딛자 따스한 손길이 보였다. 아무리 닦아도 뿌옇던 미래가 하나 둘씩 맞닿은 손길로 점점 선명해졌다. 그 따스함은 여전히 선한 기운을 품고 나를 돕는다. 어느 길을 가든 혼자는 한계가 있다. 아니, 혼자 힘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첫 발을 내딛는 건 나의 영역이지만 그 다음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통해 일한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나를 돕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니까. 너와 나. 억지로 이야깃거리를 찾을 필요도, 상대 눈치 보며 맞장구를 칠 필요도,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사이. 그게 바로 너와 나. 영혼의 멘토를 만나고 오는 길. 영혼의 멘토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눈앞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 없는데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대형 눈사람 같던 내 안의 문제가 마치 쨍쨍한 햇빛 아래 스르르 녹아 없어진 기분이랄까. 다시금 오늘의 감사를 느낀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닌 관점이다. 다른 각도로 바라보니
괜한 고민으로 혼자 소갈이하고 있었음을. 역시 멘토를 만나길 잘했다. 집으로 가는 길, 오늘만큼은 따스하게 빛나는 저 달빛을 내 방으로 데려와 밤새 함께하고 싶다. 모두에게 필요한 말. 전 어렸을 때 주토피아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영화 속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어요. 삶은 복잡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단점이 있고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그러니 긍정적으로 봐요. 우린 공통점이 많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함께 노력해야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요. 자신의 내면을 보세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며 저 자신이며 우리 모두니까요. 영화 주토피아 중 진짜 인연.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마주하니 비로소 진짜 인연이 보인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내가 그 부분을 채울 수 없을 때 자연스레 정리된다. 그렇게 진짜 인연만 남는다. 복 중에 복. 이야기할 주제를 일부러 끄집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주거니 받거니 되는 사람. 함께 있다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저기 나 좀 잠깐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 시간이 주어지는 사람.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 따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람.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분명 복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에게도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정적의 맛을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가? 한둘의 버스로 충분합니다. 어릴 때 그 많던 버스는 어디 가고 지금은 5손가락이 과분할 만큼의 벗들과 교감한다. 내게는 나이값을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둘의 버스로 나는 충분하다. 정확한 때는 나도 모른다.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연보라가 된 것은 작년 겨울 유난히도 연보라색 뜨개옷이 갖고 싶었다. 이 색이 아니라면 아예 옷을 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을 좋아하게 된 때는 선명하게 그어진 차선과는 다르다. 봉숭아 꽃잎이 손톱에 물들어가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 닿는다. 호감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며 사랑하게 되는 평생 함께하고픈 너와 나처럼. 친구는 가려 사귀는 것. 상대방을 알려거든 그의 친구를 만나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정말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연약한 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려 사귈 것이다. 가끔 투덜대고 징징거려도 긍정이 베이스에 깔린 사람. 그래서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평안한 사람. 자신의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나를 감정 휴지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내게 슬픈 일이 있을 때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축하와 칭찬을 잊지 않는 사람. 다행히 이런 벗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진.
사진이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때 나는 셔터 밖의 모습을 저장한다. 그날의 날씨를, 그때의 향기를, 그곳의 풍경을, 그대의 미소를. 애틋한 향이 흐르는 사진이 나는 정말 좋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세상을 바꾼 보석 같은 사람은 우리 사이에 있어. 그런 친구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지. 세상은 그들을 반대했지만 그들은 이겨냈어.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지. 영화 지상의 별처럼 중. 청춘. 분명 나는 네 위를 걷고 있는데 벌써 네가 그립다. 혼밥의 추억. 혼밥, 혼자 먹는 밥. 내 인생 첫 혼밥은 20살 때다. 당시 옆 테이블에 앉은 초등학생 2명이 어머, 저 언니 혼자 밥 먹어 라며 나더러 들으라는 소린지 꽤 크게 말했다. 나는 애써 못 들은 척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었다. 지금이야 혼자서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이상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혼자만의 어떤 것이 낯설고 부끄러웠나 보다. 너희들도 커봐라. 혼자서 뭘 하든 편할 때가 올 것이니. 이 밤 혼밥이 술술 넘어간다. 하얼빈에서 날아온 따뜻한 위로 한 장. 가끔 이런 날 있지 않나요? 억울한 마음에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사무치게 받고 싶을 때, 긍정이 저 아래로 다른박치듯 내려갈 때. 요즘이 내가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하얼빈에서 날아온 따뜻한 위로 한 장에 다시 힘을 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자. 우리가 준비됐을 그때 자연스럽게 꿈과 마주하게 하실 테니까. 알았지? 당신 고맙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질 때 마음은 더욱 따스해집니다. 나의 무명 시절, 찬란한 이 시절을 홀로 걷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찾아와 응원하는 당신, 그리고 당신을 나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텅 빈 주머니 사정에 마음 편할 수 없기에 당신을 더욱 잊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는 그 몸짓이, 소소하게 챙겨주는 그 손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